전 부치다 폭발했습니다. 61세 엄마의 명절 파업 선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엄마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여성이 생애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권정분입니다. 올해 61세.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명절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추석 전날 새벽 5시에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장보기 목록이었죠. 배추 2포기, 무 1개, 사과 1상자, 배 1상자, 전 부칠 명태, 동태 전용 동태, 나물 삶을 콩나물, 도라지. 아, 그리고 빼먹을 뻔했네요. 제사상에 올릴 술 1병. 시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드시던 그 비싼 소주 말입니다. 장보기 3시간, 전 부치기 5시간, 나물 무치기 2시간. 그렇게 하루 종일 부엌에서 살겠죠. 그런데 이상한 건 누구도 제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도요. 새벽 4시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명태전을 부치면서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는데도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럴까? 내 인생에서 나는 언제 나타날까?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정분아, 전이 좀 짜다. 간을 다시 맞춰. 40년 동안 제가 부친 전에 대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짜다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40년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똑 하고 끊어지는 소리 말이에요. 저는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서 가족들 앞에 서서 말했죠. 올해 명절 제사. 저는 안 합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죠. 뭔 소리야? 갑자기? 큰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제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시고, 남편은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딸아이가 전화로 엄마, 정말 이러시게요? 다른 집 며느리들 다 하는데.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내 딸조차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말이에요. 다른 집 며느리들 다 한다고? 그럼 다른 집 며느리가 와서 하면 되겠네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속초에 가기로 했어요.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아무도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는 곳,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명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간단히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세수용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 1권. 이번엔 정말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명절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속초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했고, 집에 남겨진 가족들은 정말 저 없이 명절을 치를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40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엄마의 몫에 마침표를 찍고 생애 처음 가족을 뒤로 한 채 속초로 떠난 권정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과연 그녀는 바다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집에 남겨진 가족들은 정말 엄마 없는 명절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찬바람이 귀를 스쳐 지나갑니다. 속초행 시외버스 창가에서 내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걸까? 61살에 무슨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제 모든 불안을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작은 민박방이었습니다. 오래된 방이지만 깨끗하고 정갈했어요. 파란 이불, 작은 창문, 그리고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바다. 라면 하나 끓여서 김치 몇 젓가락 얹어놓고 이렇게 조용히 혼자 먹는 식사가 언제 이후였을까요? 이게 나만의 명절인가? 그렇게 나만을 위한 첫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집은 난리가 났겠죠? 엄마 정말 안 오시는 거예요? 응, 이번엔 진짜야.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화나서 밥도 안 드세요. 지금까지 엄마가 해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봐. 다음 날 아침 바닷가를 걸었어요. 추석이라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산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 파도처럼 밀려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40년 동안 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존재했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저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뭐, 어디가 아프신데? 제사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모시고 가라. 내가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으니까. 엄마 정말 안 오시는 거예요? 엄마도 사람이야. 여보, 어머니는 괜찮아. 그냥 과로였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 준비를 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 그래요? 전 부치는 것도 모르겠고 나물 무치는 것도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야기해 봤는데, 응? 앞으로 명절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때요? 올해는 우리가 하고, 내년엔 오빠네서 하고, 정말? 그리고 엄마는 그냥 손님으로 오세요. 40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시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속초에서 5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저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엄마, 아이들이 달려나왔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저를 반겼습니다. 정분아, 고생했구나.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이제 우리 집 명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과 아들들이 설거지를 해요. 저는 정말로 손님입니다. 가끔 조언을 해주긴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도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며느리도 모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때로는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저는 61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엄마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여성이 생애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이야기입니다. 30분간의 긴 여정이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마 여러분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여성일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내린 결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권정분입니다. 올해 61세,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명절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제가 21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명절마다, 기제사마다, 차례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 기제사, 시할아버지 기제사, 추석 차례, 설날 차례, 1년에 최소 8번, 40년이면 320번 넘게 제사를 지낸 셈이죠. 320번.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번도 누구도 제게 고맙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추석 전날 새벽 5시에 눈을 뜨자마자 한숨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장보기 목록이었죠. 배추 2포기, 무 1개, 사과 1상자, 배 1상자, 전 부칠 명태, 동태 전용 동태, 나물 삶을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아, 그리고 빼먹을 뻔했네요. 제사상에 올릴 술 한 병. 시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드시던 그 소주 말입니다. 지역 특산물 한 병에 8만 원짜리요. 장보기 3시간, 전 부치기 5시간, 나물 무치기 2시간. 그렇게 하루 종일 부엌에서 살겠죠.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혼자서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누구도 제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도요. 생각해보니 저는 40년 동안 저를 위한 명절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었어요. 큰애 돌 때도 제사 준비하느라 아이 돌상 준비는 시어머니가 다 하셨고요. 둘째 입학식 날도 제사 준비 때문에 학교에 못 갔어요. 제 생일? 쓴웃음 40년 동안 제 생일에 미역국 끓여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항상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밀려서 저는 늘 뒷전이었죠.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가 누워있으면 집안일은 누가 해? 이런 말 들으면서 열이 39도까지 올라도 부엌에 서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분아, 이 나물은 너무 짜다. 간을 다시 맞춰라. 정분아, 전이 너무 두껍다. 다시 부쳐라. 정분아, 밥이 너무 되었다. 밥솥에 물을 더 넣어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잘했다, 고생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지적과 잔소리뿐이었죠. 한 번은 제가 감기 몸살로 열이 나는데도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셔서는 아픈 것도 좋지만 제사는 어떡하려고 그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저도 누군가의 딸인데, 저도 아프면 누워있고 싶은데, 왜 저는 항상 참아야 하는 걸까요? 남편은 더 답답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사 준비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아,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제사는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다른 집 남편들은 모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시집간 후로는 엄마 시댁에서 바빠서 못 가요라는 말만 하고 아들은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되었을까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날 새벽 4시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명태전을 부치면서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는데도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럴까? 긴 내 인생에서 나는 언제 나타날까?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40년 동안 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냉소적으로 정분아, 전이 좀 짜다. 간을 다시 맞춰. 40년 동안 제가 부친 전에 대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짜다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40년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길게 숨을 들이쉬고 똑하고 끊어지는 소리 말이에요. 저는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서 가족들 앞에 서서 말했죠. 또렷하고 결연하게 올해 명절 제사 저는 안 합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죠. 뭔 소리야 갑자기. 짜증 섞인 톤으로 큰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게 뭔 소리야. 며느리가 제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내 체면이 뭐가 돼?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시어머니는 더 심했어요. 40년 넘게 며느리 노릇해놓고 지금 와서 이게 뭐야?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프세요? 둘째도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아팠던 건 딸의 전화였어요. 엄마, 정말 이러시게요? 다른 집 며느리들 다 하는데 엄마만 왜 이래요? 창피해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내 딸조차 내 편이 아니라는 걸, 내 딸조차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말이에요. 다른 집 며느리들 다 한다고? 그럼 다른 집 며느리가 와서 하면 되겠네요. 그때 저도 모르게 40년간 쌓였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4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들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제 취미나 꿈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봤나요? 칭찬 한번 받아봤나요? 아니에요. 항상 부족하다, 잘못됐다, 다시 하라. 이런 소리만 들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피곤하고, 저도 쉬고 싶고,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가족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렇게 화내는 저를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속초에 가기로 했어요.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아무도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는 곳,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명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간단히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세수용품, 조용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 한 권. 20년 전에 사놓고 읽을 시간이 없어서 책꽂이에만 꽂혀있던 그 책 말이에요. 이번엔 정말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명절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속초행 시외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찬바람이 귀를 스쳐 지나가면서 내 마음도 함께 흔들렸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걸까? 61살에 무슨 가족들이 정말 화날 텐데. 하지만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짐 없이 떠나는 여행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점점 가까워질 때 제 모든 불안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작은 민박방이었습니다. 오래됐지만 깨끗하고 정갈했어요. 파란 이불, 작은 나무 탁자, 그리고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바다. 와, 정말 아름다웠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얀 파도.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점심은 라면 하나 끓였어요. 김치 몇 젓가락 얹어놓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식사인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40년 동안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아, 이게 혼자 먹는 식사의 맛이구나. 누군가 잔소리할 걱정 없이, 누군가 더 달라고 할 걱정 없이, 그냥 제가 먹고 싶은 만큼, 제가 원하는 속도로 먹는 식사. 이게 나만의 명절인가. 다음 날 아침 바닷가를 걸었어요. 추석이라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산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 파도처럼 밀려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40년 동안 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존재했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긴 멈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저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민박집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따님, 혼자 오셨어요? 명절인데. 네. 가족들이 좀 쉬라고 해서. 거짓말이었죠. 아, 그런가요? 좋은 가족이네요. 여자들은 평생 가족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챙기지 못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60 넘어서야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죠. 따님도 이 시간 잘 보내세요. 할머니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속초에서의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를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걸었어요. 점심은 작은 식당에서 혼자 먹었어요. 처음엔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오후에는 민박방에서 책을 읽었어요. 20년 동안 읽지 못했던 그 책을 드디어 읽을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바다를 보면서 라면이나 컵밥으로 간단히 해결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3일째 되던 날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나만의 시간이구나.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보내는 시간. 그 사이 우리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 정말 안 오시는 거예요? 응, 이번엔 진짜야.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화나서 밥도 안 드세요. 아빠도 계속 짜증내시고. 지금까지 엄마가 해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봐. 엄마,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전 부치는 것도 모르고 나물 무치는 것도. 배우면 돼. 엄마도 처음엔 몰랐어. 몇 시간 후 아들의 목소리로 엄마,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뭐, 어디가 아프신데? 제사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 어떻게 됐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과로래요. 그런데 엄마 정말 안 오시는 거예요?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쉴. 그런데 우리가 제사 준비를 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 전 부치는 것도 모르겠고, 나물 무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40년 만에 처음 듣는 인정의 말이었거든요. 속초에서 5일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색함과 미안함이 섞인 그런 시선들이요.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다가와서 여보, 우리가 미안해. 딸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분아, 너 없으니까 정말 안 되더라.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다.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사과였어요.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정이라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었어. 그런데 너한테는 왜 그랬을까? 미안하다.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40년간 쌓인 서운함이 한 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조건을 내걸었죠. 앞으로 제사 준비는 온 가족이 함께해요. 저 혼자가 아니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아빠는 장보기, 큰아들은 전 부치기, 둘째는 설거지. 그리고 딸은 올 수 있을 때 와서 나물 무치기 도와주고.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명절, 정말 신기했어요. 부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남편이 양파를 썰면서 이거 어떻게 썰어? 40년 넘게 살았는데 양파도 제대로 못 썰더라고요. 큰아들은 전 부치기에 도전했는데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첫 번째 전은 완전히 타버렸어요. 딸이 나무를 묻히면서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걸 혼자 다 하셨다니. 시어머니는 앉아서 콩나물을 다듬어 주셨어요. 정분아, 이 정도면 되나? 그 모습을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제사 준비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40년 동안 이런 걸 혼자 다 해왔구나. 아이들도 차례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정분아, 고생 많았다. 정말 고마웠어.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고마워라는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40년간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제 삶이 달라졌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는 제만의 시간으로 정했어요. 어떤 때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어떤 때는 혼자 영화를 보고, 어떤 때는 그냥 카페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60 넘어서 처음으로 취미라는 걸 가져봤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서예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글씨를 쓰고 싶으세요? 저는 주저없이 말했어요. 자유. 그 글자를 쓰고 싶어요. 붓을 들고 자유라는 글자를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서예 교실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 여성들을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해요.
박 선생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많은 여성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과 월 1회 모임을 해요. 우리들의 시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이에요.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7살 손주가 물어봐요. 할머니, 왜 요즘 더 예뻐졌어?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런가 봐. 행복이 뭐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할머니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응,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하고 싶은 일을 해.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집안일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대화를 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도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인 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나 봐요. 이제 우리는 주말에 함께 산책을 해요. 예전에는 남편이 TV만 봤는데, 이제는 같이 밖에 나가서 걸어요. 오늘 서예 교실에서 뭐 배웠어? 요즘 읽는 책은 어때? 이런 대화들이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며느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사람입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61살이 되어서야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든 늦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1시간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저는 처음에 도서관에 1시간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유를 느꼈어요. 그리고 믿어보세요. 가족들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하면 가족들도 따라서 변해요.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걸 해주는 게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가족들도 자립할 기회를 잃어버리거든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둘 다 중요해요. 하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되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들도 젊었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그 아픔을 며느리에게 똑같이 주지 마세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세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처럼 변화는 언제든 가능해요.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절에 새로운 풍경 이번 추석에도 온 가족이 함께 제사를 준비했어요.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큰아들은 이제 전 부치기 달인이 되었어요. 둘째는 설거지 전문가가 되었고요. 딸도 달라졌어요. 시댁일로 못 온다고 하지 않고 시간을 내서 와요. 엄마 혼자 하시면 안 되죠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이제 제가 서예 교실 갈 때 잘 다녀와라고 해요. 예전 같으면 집에서 뭐 해라고 했을 텐데요. 시어머니와는 이제 진짜 대화를 해요. 서로의 과거 이야기도 하고 요즘 TV 프로그램 이야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변한 건 저 자신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정분 씨 몰라보게 젊어졌다고. 거울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예요. 이제 저는 저를 사랑해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꿈이 생겼어요. 서예 작품전을 열어보고 싶어요. 작은 전시회라도
어머니들,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들도 사람이니까 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 특히 남편들과 자녀들, 옆에 있는 그 여성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분도 사람이에요. 인정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가 여성들, 특히 어머니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며느리. 그런 건 없어요. 엄마도 사람입니다. 아내도 사람입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해요. 늦지 않았어요. 용기만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클릭이 또 다른 사이다 사연이 됩니다.